안녕하십니까. 먹을조의 발표자 허재훈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행동 예측 시나리오 생성을 통한 충동적 스마트폰 자기조절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소개부터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까지 소개해드린 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사용 충동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개인 맞춤형 단편 소설을 통해 충동 행동의 결과를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스마트폰 중독 방지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일시적, 강제적으로나마 사용자들의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단순한 제약이 아닌 사용자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가 본인의 충동 행동을 작성하면 그에 따른 두 가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편 소설로서 생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방식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생성된 소설의 예시입니다. 먼저 저희는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의 이름, 상황들이 소설 생성에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소설은 단순한 생성형 소설보다 더욱 몰입도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설 예시를 자세히 보시면 사용자가 경험한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생성되고 동시에 사용자가 충동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생성해 줍니다. 앞서 충동행동 소설을 통해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경험한 후에 대안행동의 수설을 제공함으로써 충동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자연스레 대안행동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생성한 소설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충동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Possible Selves 이론을 통해 AI가 생성한 소설이 미래의 나를 간접 체험하는 경험으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기반 동기부여 이론을 통해 부정적인 소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충동 감소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서적 시뮬레이션 이론을 통해 소설을 통한 선험적인 감정 경험이 자기 조절력을 강화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간단한 시스템 프로세스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일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단편 소설 제작 프롬프트에 추가하고 이를 GPT 텍스트 생성 모델을 통해 소설을 만들어내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 화면에서 한눈에 쉽게 제공되는 사용자의 스크린 타임 건강 데이터입니다. API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설 생성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화된 AI 소설 생성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프로필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더 실감나는 소설을 생성해 주어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사용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UI 기능들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주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만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 효과 형태의 극적인 미래 묘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작은 행동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개인화된 맞춤형 스토리텔링을 통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단순한 차단이 아닌 소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적 행동에 접근함으로써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긍정적인 대안을 통해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대비 차이점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와디프는 기존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대비 4가지 방면에 대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희 앱을 구현하여 사용자 테스팅 및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참가 인원은 7명이며 앱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에게 설문평가 후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핸드폰 사용에 대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표는 5점 척도의 객관형 설문에 대한 평균 점수입니다. 사용자들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의향을 가지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충동적 사용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상황이 반영된 점, 두 소설이 대비된 점, 문제 상황 자체를 직접 작성하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서술 응답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텍스트로도 사용자에게 충동 감소 효과를 보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충동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미래와 대안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미래 두 가지를 제공하는 점이 사용자들은 타 서비스 대비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반면 일부 사용자는 소설 내용이 더욱 현실성 있게 표현되어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용자들의 충동적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감소시켜 학업 및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한 뒤에 서비스 런칭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서비스가 충분히 사용자 동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현재의 적용 범위인 스마트폰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와디프는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와 같이 사용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입니다. 저희 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충동과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